자, 다시 또 화면 볼게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26번. 이름, 부서명, 월, 급여 등급을 조회하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꺼내야 되는 데이터 3개만 딱 봤을 때에도 애초에 3개의 테이블을 다 조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 테이블들 간에 우리가 조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조건이 따로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레프트 조인을 써야 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이너 조인만 가지고도 해결이 될 겁니다. 자, 2점 이네임, 그다음 D.D 네임, 그다음에 S.grade 해서 미리미리 다 적어줄게요. EMP에서는 이너 조인 그래서 이제 depth는 D 운절, 여기서는 EMP에 있는 DPT NO랑 depth에 있는 DPT NO 이 두 개를 가지고 엮어줄 거고, 자, 그리고 또 이너 조인, 자, 셀 그레이드 얘는 S. 자, 여기에 온절은 우리가 아까 전에 썼던 조건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따져볼 수 있는 단서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말고는 안 돼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엮어줄 겁니다. 자, 그럼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한번 보죠. 스미스 리서치고 그레이드는 1등급이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데이터가 맞나 안 맞나는 확인 한 번씩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지금 EMP랑 DPT를 먼저 조인을 하고 그 다음에 셀그레이드를 조인을 했는데, 만약에 이 쿼리 내용이 이렇게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지금 여기서는 결과가 달라질 게 없죠. 왜냐면 완벽하게 이너 조인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두 개 다, 세 개의 테이블을 엮는 과정에서 A랑 B를 엮는 것도 이너, B랑 C를 엮는 것도 이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레프트가 사용돼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 생각보다 치명적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테이블을 항상 왼쪽에 위치를 하는 게 레프트였으니까, 라이트를 썼다면 기준이 되는 테이블이 오른쪽에 있는 거, 그럼 이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름, 직속 상사 이름을 조회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셀프 조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셀프 조인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얘하고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인 방식 중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셀프로 조인을 해라라는 의미예요. 근데 셀프라고 하는 거는 나 자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볼 건, 이거 왜 또 안 되니? 됐다. 셀프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자, EMP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면 이름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직속 상사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뭐 가지고 알아요? 이 MGR 가지고 알죠. 근데 MGR은 따지고 보면 사원 번호네요. 그럼 이네임 컬럼과 MGR 컬럼 두 개를 조회를 하면 직속 상사 이름이 아니라 직속 상사의 사원 번호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네임 한 줄, 이렇게 한 컬럼, 직속 상사 이름이라고 하는 거 한 컬럼,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 현재 상황에서 이걸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EMP 테이블 두 개를 붙여놓고 여기서는 이네임을 꺼내 오면서 조건을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MGR에 있는 값과 여기에 있는 EMP NO의 값을 매칭을 시켜 데이터를 또 뽑아 온다면 그때는 사원의 이름과 이 직속 상사 이름까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테이블을 엮는 과정만 해봤어요. 근데 하나의 테이블을 가지고도 엮어가면서 데이터를 추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자, 이 네임을 조회를 할 건데 이 원에서 하나 가져올 거고요. 이름은 꼭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적당히 선택을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너 조인 EMP를 또 조회할 건데 이 별명을 E2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 1에 있는 MGR 값과 E2에 있는 EMP NO 값을 비교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면, 자, 지금 스미스라고 하는 녀석은 MGR이 7902예요. 그럼 스미스라고 하는 녀석의 직속상사 이름은 7902, 포드네요, 포드. 그럼 스미스 옆에 포드가 잘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좀 더 헷갈림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원역 직속 상사 이름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럼 스미스 옆에 포드가 잘 나오네요. 셀프 조인의 방식, 자기 자신을 또 한 번 엮어내는, 몇 중으로 엮어도 상관없어요.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서 실제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가져오고 있는 이 네임과 두 번째로 가지고 오고 있는 이 이네임이 명백히 달라요. 달라야 돼요. 왜냐면 A라고 하는 테이블을 가지고서 A1으로 하나, A2로 하나, 그리고 여기 있는 MGR 값이랑 여기 있는 EMP NO 값이랑 엮어서 데이터를 매칭시켰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매칭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래버리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 포드의 직속상사가 스미스라고 나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프 조인 할 때는 유난히 이 조건을 잘 따져야 돼요. 왜냐면 하나의 테이블에서 조건을 나눠가지고 그리고 컬럼도 나눠가지고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해버리면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와버릴 거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름과 직속상사 이름을 조회하시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문제가 없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실제로 데이터는 13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얘가 13개밖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원래 우리 데이터 14개였는데 사원이 총 14명인데 13개밖에 안 나온 이유는 킹이라는 녀석은 직속상사가 없었으니까, 널이었으니까, 그죠? 널은 매칭을 당연히 못하죠. 애초에 널인데, 그죠? 그럼 이것도 나올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생각하는 게 그 다음 문제였어요. 똑같은 이름과 직속상사 이름을 줘야 할 건데 제가 이만큼 그대로 가져와서 변형을 좀 해볼게요. 이거 가지고 할 건데 조건이 직속상사가 없는 사람도 결과가 널 값으로 나와야 된다. 어쨌든 뭐라도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힌트가 아우터 조인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MySQL에서는 아우터 조인이 딱히 없다라고 했죠. 이 개념이 애매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두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오려면 우리가 A, left, B를 통해 하고 그 다음에 B, left, A를 한 번 더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합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혹은 left랑 right를 섞어가면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 과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양쪽을 다 체크를 한다기보다는 한쪽에서 데이터가 뽑아져 나오면 돼요. 그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금 기준이 되는 테이블, 애초에 사원명, 사원으로는 존재하지만 직속 상사가 없는 경우를 따져봐야 되는 경우니까 기준은 E1이 됩니다. 그럼 E1을 기준으로 볼 거니까 left를 넣어준다면 여기서는 이제 킹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중간에 상사는 널이야 없어 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널도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 결과를 사용자한테 직접 보여줘야 된다라는 상황이 돼버리면 널은 보여주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걸 처리하기 위한 좋은 방식으로는 우리가 아까 썼던 이런 것도 있겠죠? if 같은 걸 사용해서 얘가 is 널이면 그때는 상사 없음 이런 걸로 값을 바꿔버리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없는 대로 그냥 원래 값 보여줘 라고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만큼 알고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처리들은 가능한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레프트가 라이트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라이트가 됐다면 얘는 어떻게 되죠? 기준이 되는 테이블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더 이상해지겠죠.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꼬이는 거예요. 제대로 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엉망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근데 데이터는 무결해야 되니까 이런 거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추가적인 문제를 하나 정도 더 열어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거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죠. 되게 간단한 건데 제가 좀 전에 if 같은 걸로 결과를 보여드렸어요. 다시 돌려서 이렇게 if로 보여드렸을 때 이렇게 써도 되고요. 방식이 또 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식이. 이거를 좀 변화를 줘 볼게요. 이거 한 줄을 주석을 좀 걸어 놓고 여기다가 제가 케이스라고 하는 걸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when 여기다가 이런 조건을 부여를 할 거고요. then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고 else 그리고 이렇게 썼으면 and 이런 식으로 우리가 case when 이라고 하는 문법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이 case when은 뭐 하는 애냐면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경우엔 이렇게 저런 경우엔 저렇게 라고 우리가 구별을 지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when은 뭐겠어요? 언제 어떻게 종류를 나눌지에 대한 명시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일 때 그때는 then 이렇게 처리할 거야. 그리고 else 무슨 뜻이겠어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케이스문을 열어서 이거 자체 이렇게 and랑 엮여있는 이만큼이 하나의 문법인 건데 케이스가 열렸으면 when을 사용해서 조건 부여,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될 결과 then이랑 묶어서 부여. 그 다음에 when절은 여러 개를 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놨는데 만약에 그 밖에 모든 경우 남은 체크하고 싶으면 else 쓰는 거고 그리고 다 끝났다 그러면 end라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얘가 뭐 코드다 그러면 그때는 얘를 한글로 보여줄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린애는 상사 없음이라고 나올 거고 코드인애는 코드라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조건 두 개를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else의 경우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예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있으면은 else는 빠져도 돼요. 근데 우리 상황에서는 지금 else가 빠지면 데이터가 이상해질 거라 else를 그냥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nd 빠지면 문법적인 에러 날 거고요. 자, 이렇다라고 했을 때 이 쿼리를 실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포드는 한글 포드, 상사 없으면 상사 없음. 이해 되실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케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컬럼명으로 될 때 그냥 우리가 적어 있는 이 케이스 문이 다 나왔죠. 그래서 보통 케이스 문은 별명을 지어서 써요. 안 그러면 컬럼명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얼리어스를 꼭 붙여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아까 전에 사용했던 if랑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케이스랑 뭐가 좋은 거냐면 if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조건이 참일 때 거짓일 때 하나밖에 못 줘요. 그렇게 주기 싫으면 아예 컬럼을 추가해야 돼요. 하나. 데이터를 조회하려고 하는 컬럼 자체가 추가돼야 돼요. 왜냐면 if를 다른 줄에 또 써야 된다는 얘기니까. 근데 얘는 조건을 여러 개 걸 수 있죠.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 걸어야 되는 경우도 오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케이스 when 같은 거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MySQL 안에서 쓸 수 있는 문법이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공해드렸던 가이드 그 안쪽에 없는 애들은 한 번쯤 검색을 통해서 뭐가 있을까 궁금한 마음에 둘러보시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한 번쯤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일단 수업 페이지에다가 제가 문제를 2개 더 열 겁니다. 근데 이 2개는 문제가 많지 않고요. 밑에 방금 푼 정답 올라갔고 밑에 문제 2개 나왔을 거예요. 29번 하나, 30번, 31번, 32번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서브쿼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서브쿼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서 이 문제를 풀어볼 시간을 드릴 건데, 자, 서브쿼리는 간단해요. 자, EMP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이거 예시 말고, 일단 서브쿼리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서브쿼리. 이 녀석은 되게 간단합니다. 쿼리 안에 쿼리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요. 쿼리 안에 쿼리. 그래서 서브쿼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인 쿼리가 있고 그 안쪽에서 돌아줄 서브 쿼리를 가진 형태로 우리가 뭔가 작성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활용들이 가능하냐면 조인을 안 하고도 두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합칠 수도 있어요. 뭐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다르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 이 네임과 이 네임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케이스 웬도 한번 활용을 해서 이거는 데프트 테이블을 좀 보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이거는 그냥 케이스 웬절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지금 상황을 약간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조인을 쓰지 않고 하는 방식은 일단 여기선 말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얘는 뭐 없어도 되겠구나. 자, 이렇게 조회를 한다라고 하면 자, 이 실행 결과는 이런 거 나오네. 세일스 어디가 이래
duplicate column name dptno. 여기서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컬럼명이 동일해 버리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거 그냥 간단하게 사원명과 부서명 출력하는 쿼리였어요. 사실 이 조인만 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해봤던 조인 가지고도. 근데 이거를 서브 쿼리를 그냥 억지로 하나 보여드리려고 상황을 만들다 보니까 좀 이상한 쿼리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불필요한 게, 지금 이 서브 쿼리라고 하는 개념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실행시킨 쿼리는 이만큼이죠. 블럭 씌워있는 이만큼의 쿼리가 실행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 블럭을 씌워놓고 F9를 누르면 실행이 돼요. 그때 얘를 가장 먼저 해요.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서브 쿼리를 가장 먼저 연산을 합니다. 연산을 한 결과를 이렇게 띄워놔요. DBMS가 가지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띄워놓고 나서 그게 from절에 활용이 됐죠. 그럼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이 녀석들을 다시 보는 겁니다. 다시 추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웨어에다가 이런 조건을 주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는 건데, 해라, 왜? 말을 잘 안 듣네요. 됐다. 자, 이만큼의 괄호 안쪽에 있는 쿼리가 먼저 실행된 결과를 화면에다가 띄워놓고 DBMS가, 그리고 이 결과 안에서 이만큼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조건이 걸려있으니 조건을 먼저 쳐내고 여기서 셀렉트를 따져본다. 이 개념은 똑같아요. 근데 단지 얘가 먼저 실행이 된다. 이게 서브 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일이 많지는 않은데, 서브 쿼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파고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럼 이게, 자, 이 소괄호가 먼저 실행된다 그랬죠. 이만큼이. 이 소괄호가 먼저 되려면 또 얘가 먼저 돼야 되는 거니까, 또 먼저 되려면 얘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바깥에 있는 거 하고,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쿼리 안에서 쿼리를 몇 중으로 계속 실행시키는 게 서브 쿼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이 방식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왜냐면 지금이야 이제 웬만한 조인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조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브 쿼리를 주로 많이 썼었습니다. 되게 옛날 분들이. 근데 서브 쿼리가 이런 식으로 중첩이 많이 되다 보면은 연산을 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아야 돼요. 왜냐면 이 안에서 또 연산을 우리가 따질 텐데, 이만큼 하면 조인 따져야 돼, 뭐 따져야 돼 할 텐데, 이 안에서 연산 다 따지고 나왔더니 바깥에 연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몇 중으로 쿼리를 실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느려요. 서브 쿼리가 되게 느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방식을 웬만하면 쓰지 않고 이렇게 중첩 들어가는 방식 잘 안 쓰고 조인 가지고, 다중 조인 가지고 처리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with AS라고 하는 또 가상티 뷰 테이블로 처리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서브 쿼리 개념을 응용한 방식인데, 얘는 작업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이런 문법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 많이 썼다. 근데 요즘엔 잘 쓰지 않는다. 왜? 느려서. 애초에 연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는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프롬절에 사용하는 서브 쿼리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쓸 수 있어요.
자, 이러면 데이터가 올바르게 나오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셀렉트는 사실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팩트 테이블 바라보고 있죠. 근데 우린 EMP에서 조회했죠. 그러니까 두 테이블 안에서 데이터를 조회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주면 올바른 데이터는 꺼낼 수 있겠죠? 뭐가 문제야? PTNO 이렇게 이거는 이제 셀렉절에 사용되는 서브쿼리 예시고요. 아까 전에는 프롬절에 사용되는 서브쿼리, 얘는 셀렉절에 사용되는 서브쿼리, 그리고 웨어절에도 이런 녀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건이 약간 너무 억지긴 하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EMP 테이블에 있는 DPT NO 컬럼에 들어있는 값을 우리가 얘를 꺼내온 결과로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녀석은 당연히 20 나오겠죠? 이 자리에 20 남긴다라는 거고 그 결과를 실행한 거는 얘네 5명밖에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셀렉절에도 쓸 수 있고 프롬절에도 쓸 수 있고 조건절에도 쓸 수 있는 서브쿼리들 각각 뭐 위치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용 가능하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언제 활용을 하냐면 아주 예를 들어서 코드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 처리를 하기 위해 코드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놔서 1, 2 두 개가 들어있는데 얘는 코드 이름이 예를 들어 뭐 공지사항이고 얘는 자유 게시판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가 게시물 테이블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코드를 가지고서 이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을 겁니다. 코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은 코드 id 정도로 해놓고 1 혹은 2 같은 데이터를 물고 있을 건데 우리가 지금 이거밖에 몰라요. 이거밖에 모르는데 쿼리를 짤 때 이 번호를 갖다가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 조건에 사용되는 서브 쿼리를 사용해서 이 공지사항 가지고 값을 찾아와서 그 값에 맞는 결과만 추리는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딱 머릿속에 예전에 실무에서 사용했던 이 서브 쿼리 사용했던 방식이 지금 기억이 날뚱말뚱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코드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갖고 있었어도 사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실제로 실무에 나가서 일할 때 사용하는 코드들은 외부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조건절의 서브 쿼리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단순하게 조건에 필요한 거 하나만 가져올 거예요. 조인을 하기가 애매한 거죠. 그거 하나 때문에 조인을 하기가. 조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테이블 두 개를 엮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테이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양이 방대하거나 조건으로 따져야 될 게 좀 많으면 느려요. 이것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셀렉트에 비해서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하면 느릴 것 같아. 근데 단순한 이 조건은 결국 얘한테서 가져오긴 해야 돼. 이러면 조건절에 쓰는 서브 쿼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단순히 셀렉트 한 번 더 하는 행위밖에 안 하는 거라 테이블을 직접적으로 엮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완전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런 느낌으로만 봐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자, 조인을 사용하면 A 조인 B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셀렉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A와 B가 조인된 결과를 DBMS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셀렉트를 해요. 그렇죠?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자, 서브 쿼리 마찬가지예요. 안쪽에 있는 괄호가 먼저 실행된다라고 했어요. 이 괄호가 실행된 결과를 DBMS가 물고 있어요. 이 물고 있는 결과에서 셀렉트를 또 하죠. 그렇게 해서 이 결과에서 또 도출을 한 번 더 해내는 거예요. 비슷한 느낌이죠, 둘이. 근데 지금 이제 with.as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얘도 이제 괄호 안쪽에서 뭔가 쿼리를 먼저 실행하고 그 결과를 알고 있긴 알고 있는데 얘는 물리적으로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조인을 통해 서브 쿼리를 통해서 뭔가 테이블들을 병합시키는 상황에서는 그 병합된 결과를 우리가 그 종이에 이렇게 적어놔요. 하나씩 하나씩 열심히 적어놓고 후처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with.as라는 문법은 적어놓지 않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서 처리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녀석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그래서 가상 테이블 기술이다, 뷰 테이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던 뷰랑 살짝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테이블들끼리 병합을 통해 데이터를 뽑아내는 과정도 쓸 수 있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서브 쿼리 개념을 가지고 이 29번과 30, 31, 32번 얘네를 한번 다 풀어보세요.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with.as 같은 경우는 사용법 정말 간단합니다. 이것도 그냥 하나만 간단하게 보여드리죠. 사실 지금 쓰고 있는 건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아주 적절한 예시가 되진 않겠지만 그냥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AS가 안 들어갔나? 또 잠시만요. 이게 참 순서가 바뀌었죠. 이것도 아니야? 이야 AS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지금 이거는 뭐 한 거냐면요. A1이라는 이름으로 이 결과를 하나 가상으로 기억시킨 거고요. A2라는 이름으로 이 결과를 하나 또 기억시킨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두 개의 테이블의 결과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캐닝 속도가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그냥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이 둘을 가지고서 조인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낸 겁니다. 지금 사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이 조인만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이걸 사용하면 뭐가 좋냐면 우리가 합쳐야 되는 테이블이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조인을 한다고 하면은 A랑 B 섞고 B랑 C랑 D 섞고 E랑 F 섞은 다음에 이 세 덩어리를 또 연결하고 이런 작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복잡해져요. 근데 with.as를 사용하면 애초에 테이블의 개수가 많다라고 해도 얘네 둘이 섞은 결과를 A1으로 하나 놓고 얘네 둘이 섞은 결과를 A2로 하나 놓고 얘네 둘이 섞은 결과를 A3로 놓은 다음에 그냥 A2, A1과 A2 섞는 거 일반적인 조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가상으로 기억하니까 느리지 않다. 빠르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쿼리를 작성을 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쓸 수 있으면 최적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점을 챙겨갈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 기억을 좀 해주시고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내일 수업에서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내일 수업 전까지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 문제 풀어드린 다음에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인
DB 설계부터 데이터 저장 데이터 아니다 그냥 설계부터 문제 풀이까지 진행할 수 있는 뭔가 문제 같은 걸 제공을 해드리고 시간을 드릴 건데,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8일 동안 방학특강 기간이니까 8일 동안 저랑 같이 진행한 수업 내용은 DBMS가 1부터 10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 안쪽에서 한 5에서 한 6 정도까지 배우신 거예요. 7, 8, 9, 10 이 부분은 아직 맛도 못 봤습니다. 우리는 1부터 한 6 정도까지 공부를 했다. 근데 이 1부터 6까지 공부를 하면 사실 이 정도만 알면, 이 정도 커리를 짤 줄 알면 여러분들이 뭐 웹 개발이라던가 이런 쪽에다가 DBMS 기능을 접목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 웹에서도 이 7, 8, 9, 10에 속하는 기술을 요구하는 상황이 오는데, 이걸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단계에서 시간이 좀 지속되다 보면 이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돼요. 왜? 구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이 DBMS는 정말 기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를 배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6가지가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7, 8, 9, 10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좋아요. DB는 기술이 이제 전문 기술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이 많지 않아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기술자가 되기만 하면 대우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7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8도 할만하거든요. 근데 9에서 10 이 두 정도 마지막이 난이도가 좀 극악입니다. 극악. 언어가 훨씬 쉬워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뭐 언어를 사용해서 DB를 같이 병합해서 많이 이것저것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어를 마스터하는 게 DB를 마스터하는 것보다 몇 배는 쉬워요. 그 정도로 DB는 알면 알수록 어려워지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처리해서 무결하게 데이터를 뽑아내는 이 과정이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설계도 마찬가지고 생각해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머리 안에서 수십 수백 개의 테이블들을 마인드맵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대우는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좀 이제 맛보기로 해보니까 좀 괜찮은데?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도 쉽고, 만약에 미래를 이쪽으로 그려봐도 괜찮겠다, 재밌다 라고 느껴지시면 이쪽을 한번 파보세요. 깊은 쪽을. 근데 이게 7, 8 정도 갔을 때도 괜찮아 라고 느끼다가도 한 9 정도 가면은 브레이크가 확 하고 걸려요. 제가 예전에 변수 선언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DBMS만 가지고도 동적인 처리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효율이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걸 해야 돼요. 이게 근데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문법도 되게 다양하고 똑같은 쿼리를 짜도 뭐 하나만 달라지면은 속도 차이가 막 몇 배로 나니까 골치가 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잡으셔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내일 또 종강이니까. 그래서 뭐 나는 그냥 DBMS는 개발자 인생에서 이제 서브로 뭐 언어로 개발하는 상황 속에 서브로 가져갈 거야 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정도 내용만 숙지를 잘 하셔도 큰 문제 없어요.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조금 더 플러스, 그러고 만약에 이것보다 난 좀 깊게 파볼 거야 라고 하면은 좀 각 잡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요. 네, 하면 좋으니까. 근데 하면 좋은데 저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많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저도 하려다가 한번 손을 놓은 적이 있어요. 그 9의 문턱을 맞닥뜨리는 순간 이건 내게 아니구나 싶어서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문제 잘 풀어오시고요. 내일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